소련이 만든 최초의 인공위성 스푸트니크 1호의 발사와 함께 소련과 미국의 본격적인 우주선 경쟁이 시작되다 단열 타일의 개발로 재사용이 가능한 우주 왕복선이 재탄생하고 이제 세계는 단열 타일을 만드는 대형 태양로에 주목한다. 초고온, 초강도에서 버틸 수 있는 신재료도 만드는 대형 태양로, 신재생에너지 사업에 박차를 가하다. 과학 미래를 열다에서 새로운 세계로 여러분을 안내합니다. 안녕하세요. 과학 미래를 열다 이종호입니다. 오늘은 우주선 이야기를 해볼 텐데요. 우주선 하면 과학자들만이 다룰 수 있는 어려운 이야기 같은 느낌이 드실 겁니다. 하지만 오늘 다룰 우주선, 우주왕복선, 대형 태양로 이야기를 들으시면 훨씬 더 쉽고 친근한 느낌이 드실 겁니다. 최초로 달에 착륙한 루이 암스트롱만이 우주에 갈 수 있는 것은 아니고 한국인 최초 우주인 이소연 씨만이 우주 왕복선을 탈 수 있는 것은 아니니까요. 그럼 과학 미래를 열다 오늘의 주제 우주선과 대형 태양로 이야기로 들어가 보실까요? 먼저 우주 개발은 언제부터 본격적으로 시작됐는지 알아볼까요? 그 시작은 소련이었지요. 1957년 소련은 최초의 인공위성인 스푸트니크 1호를 쏘아 올렸습니다. 이로써 냉전 관계에 있던 미국과 소련 사이에 팽팽한 우주 경쟁이 시작됐습니다. 이 경쟁에서 확실히 처음에는 소련이 앞서는 모습을 보였는데요. 소련은 1961년에 보스토크 1호로 최초로 인류의 우주 비행을 성공시켰고 1971년에는 우주정거장 샬루트를 발사했습니다. 미국도 분주해졌죠. 곧바로 우주 개발에 뛰어들어 1958년에 항공우주국, 즉 나사를 창설했고 1969년 아폴로 11호를 달에 연착륙시켜 암스트롱이 달을 걷게 했습니다. 그리고 1981년 최초로 콜롬비아호 발사에 성공했죠. 반면에 줄곧 우주 분야에서 선두를 지키던 소련은 1988년도에야 비로소 우주왕복선인 불안을 발사했습니다. 여기서 하나 먼저 짚어봐야 할 것이 있는데요. 바로 우주선과 우주왕복선의 차이입니다. 우주왕복선은 우주선이 등장한 후에 나타난 새로운 우주선이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우주왕복선이 등장하기 전에 우주선은 마치 기관차를 한 번 쓰고 버리는 것과 같았습니다. 한마디로 한 번 쓰고 다음에는 다시 만들어야 하는 것이죠. 재활용이 불가능했습니다. 그러니 우주선을 제작할 때마다 엄청난 제작비가 투입되었습니다. 당연히 한 우주선을 여러 번 사용할 수 있는 방법이 절실했죠. 나사는 지구에서 우주를 왕복하는 효율적인 운송수단 개발, 즉 우주왕복선 개발에 총력을 기울이기 시작했습니다. 여기서 또 하나 우주선의 원리를 먼저 알아봐야 할 텐데요. 생명체가 탑승하는 우주선의 관건은 일단 발사된 후 지구로 재진입할 때 엄청난 마찰력이 생기게 됩니다. 이때 우주선 내의 온도가 상상할 수 없이 높아지죠. 약 2분에서 3분 동안 최소한 1500도에서 2000도를 상회합니다. 당연히 생명체는 단 1초도 버티지 못하죠. 물론 나름의 방법은 사용하고 있었습니다. 바로 우주선 전체를 피복 방열판으로 덮은 것이죠. 우주선 전체 외피를 코르크, 탄소 재료, 전도율이 좋은 얇은 금판으로 30cm나 덮어 지구로 재진입할 때 대기와의 마찰력을 이 피복 방열판이 감당하게 한 것입니다. 대기권으로 들어올 때 이들이 타면서 외부로 열을 방출하기 때문에 실내로 열이 들어오지 못하도록 한 방법이었습니다. 우주선의 가격이 비싼 이유도 바로 금판을 30cm나 덮었기 때문이죠. 그럼 어떻게 지금의 우주왕복선이 탄생할 수 있었을까요? 그것은 바로 단열 타일에 있습니다. 단열 타일을 사용해
대기권에 재진입할 때 마찰열을 차단한 것이죠. 우주 왕복선은 2000도 이상에도 견딜 수 있는 가로 세로 10cm의 단열 타일 3만 개를 가지고 있습니다. 따라서 더 이상 금판 같은 복잡한 재료를 붙일 필요도 없고 훨씬 효과가 좋은 재료를 찾게 된 것이죠. 이렇듯 우주 왕복선은 우리에게 많은 새로운 기술을 제공했는데요. 단열 타일 외에도 현재 사용되는 절전 팁이나 전등으로 각광받고 있는 발광 다이오드, 즉 LED 등이 실제로는 우주 왕복선에서 식물의 성장 실험에 사용하기 위해 개발된 것이라는 사실을 모르셨을 겁니다. 또한 우주 왕복선 비행사의 신체적인 균형 상태를 측정하기 위해 개발된 의료 장비와 동영상 이미지를 보다 선명하게 만드는 기술, 가스 노출 감시 시스템 등은 실생활에 활용되고 있습니다. 우주 왕복선을 연구하다가 실생활에 더 널리 사용될 수 있는 기술들이 개발된 것입니다. 그럼 이번에는 우주 왕복선의 핵심 기술이라 할 수 있는 단열 타일이 가져온 또 다른 기술에 대해 알아볼까요? 단열 타일이 가져온 또 다른 기술이라고 하니 좀 의아하시죠? 하지만 단열 타일 하면 빼놓을 수 없는 것이 바로 대형 태양로랍니다. 이것은 단열 타일을 개발하기 위한 필수적인 장치인데요. 태양 광선을 한 곳으로 모아 짧은 시간 내에 초고온의 고열을 만들어내는 기계를 말합니다. 단시간에 큰 열을 발생시키는 장치라고 생각하시면 이해가 더 잘 되실 겁니다. 이 대형 태양로를 이용해야만 열에 강한 단열 타일을 만들어낼 수 있게 됩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우주선이 지구로 재진입할 때 우주선 내의 온도가 약 2분에서 3분 동안 1500도에서 2000도를 상회합니다. 이 온도를 견디기 위한 단열 타일을 개발하기 위해서는 우주선이 받는 내열 온도보다 좀 더 높은 온도, 약 2500도에서 3000도, 그리고 좀 더 긴 지속시간, 즉 3분에서 5분의 조건에 맞춰 실험을 해야겠죠. 이 조건을 맞출 수 있는 유일한 장비가 바로 이 대형 태양로랍니다. 대형 태양로는 3분 동안 4000도 이상의 열을 만들어내는데요. 대단하죠? 원리는 의외로 간단합니다. 볼록 거울을 사용하여 태양열로 종이나 물건을 비추면 쉽게 불이 붙는다는 사실 다들 알고 계시죠? 대형 태양로에는 이 볼록 거울이 약 2만 개 정도 사용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이 2만 개의 볼록 거울을 작은 한 지점에 집중시키면 무려 4000도 정도의 열을 장기간 획득할 수 있게 됩니다. 그리고 이때 헬리오스타트라는 반사판이 사용되는데요. 이것은 태양광선을 반사시켜 일정한 방향으로 보내는 장치입니다. 태양의 방향에 따라 움직이며 빛을 모으죠. 이 반사판을 이용해 4000도 정도의 열을 모으려면 그 규모가 얼마나 대단해야 하는지를 짐작이 가실 겁니다. 프랑스의 오데이오 대형 태양로는 당시 4000도까지 온도를 올릴 수 있는 유일한 대형 기자재였습니다. 소련이 우주 개발에 있어 모든 면에서 미국을 압도했지만 정작 우주 개발의 핵심인 왕복 우주선 개발에서 뒤떨어진 것은 바로 이 대형 태양로 건설을 간과했기 때문입니다. 뒤늦게 소련은 비밀리에 대형 태양로가 있는 프랑스로 전문가들을 파견하여 대형 태양로를 복제했지만 기술적인 결함 때문에 소기의 성과를 거두지는 못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미국에서도 대형 태양로를 건설하지 않았다는 사실입니다. 그럼 어떻게 단열 타일을 개발할 수 있었을까요? 그것은 바로 미국의 나사가 프랑스와 독점적으로 태양로를 활용할 수 있는 계약을 맺었기 때문입니다. 미국은 일찍이 프랑스와 대형 태양로에 대한 철저한 준비를 한 것입니다. 소련은 미국에 대형 태양로가 없다는 것을 알고 안심했지만 실제 미국은 프랑스와 비밀리에 독점적으로 사용 계약서를 작성한 것이죠. 우주선의 재진입 기술은 근래 세계를 깜짝 놀라게 한 북한의 인공위성 발사와도 직결되어 있습니다.
북한에서 발사한 발사체가 궁극적으로 인공위성이 아니고 미국 등을 타격하기 위한 대륙간, 즉 장거리 탄도미사일이라는 주장도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학자들은 이 부분에 관한 북한의 기술은 발사체가 궤도 진입에는 성공했는지 모르지만 아직 미국을 타격할 정도에는 미치지 못한다고 추측합니다. 인공위성은 궤도 진입으로 임무를 완성하지만 장거리 탄도미사일은 대기권 밖으로 비행 후 타격 목표 지점으로 방향을 선회하고 우주선과 마찬가지로 대기권 진입 시 외피가 1500도에서 2000도에 달하므로 이에 고열탄도 보호용 신소재가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대륙간 탄도미사일은 생명체가 아니므로 절대온도 제한 조건에서는 다소 유리하기는 하지만 만족할 만한 탄도미사일의 외피를 만드는 기술은 기본적으로 고온을 실험할 수 있는 태양로가 필요한데 북한에는 아직도 이와 같은 태양로가 없다는 것이 그 근거입니다. 이렇듯 중요한 대형 태양로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우주왕복선의 단열 타일만 만드는 것이 아니라 다방면으로 이용될 수 있습니다. 특히 고온을 이용하는 산업체의 모든 분야에 활용될 수 있습니다. 현재는 산업체에서 1650도 이상의 열을 만들어내기가 매우 힘든데요. 이는 온도를 올리는 것이 어렵다기보다 이 높은 온도를 지탱해 줄 수 있는 재료 생산이 어렵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레이저는 몇백만 도까지 올릴 수 있지만 그 온도로 존재할 수 있는 시간이 10의 마이너스 9초, 즉 나노초에 불과합니다. 정말 눈 깜짝할 사이에 지나가겠죠. 하지만 대형 태양로를 이용한다면 초고온, 초강도, 초내열성, 초전도체 등 신재료를 만들 수 있을 것이라는 기대가 큽니다. 따라서 대형 태양로는 미래 과학의 핵심으로 자리 잡을 것으로 예측하지요. 내부식성이 좋은 재료, 개발은 물론 연마제, 절삭공구, 내마모성 재료, 고강도 라이닝 등도 만들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국방 분야에서는 더욱더 활성화될 수 있는데요. 탱크를 보호할 수 있는 방열판은 물론 화산 등 위험지구에 투입되는 로봇의 외피용으로도 적격입니다. 그 외에 산업체에서 가장 큰 영향을 미칠 곳은 비냉각형 터빈 개발 분야인데요. 터빈은 물, 가스, 전기 등의 유체가 가지는 에너지를 유용한 기계적 일로 변환시키는 기계를 뜻합니다. 우리 주위에서 흔히 볼 수 있는데요. 자동차가 대표적이죠. 비냉각형 터빈의 경우 냉각 장치가 필요 없는데요. 대형 태양로를 통해 만들어진 재료들을 자동차에 사용한다면 모든 터빈에서 효율 상승은 물론 가격 또한 획기적으로 내려갈 수 있습니다. 또한 사람들을 혼미하게 만드는 방사능 오염물질을 소각시켜 방사능의 영향을 최소화할 수도 있게 되죠. 더불어 고효율의 전력을 생산할 수 있고 현재 고비용이 드는 미래 에너지인 수소를 직접 생산할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 꼭 필요한 대형 태양로, 다행히도 지금 우리나라에서도 활발히 연구 중이라고 합니다. 그럼 이번엔 이 대형 태양로가 가장 시급한 곳이 어느 분야일지 알아보겠습니다. 바로 신재생에너지 분야입니다. 이 신재생 에너지가 왜 이렇게 전 세계적으로 시급한 문제일까요? 신재생 에너지는 대기 중에 공해물질을 방출하지 않을 뿐더러 환경오염이 없는 청정, 무공해 에너지를 생산하기 때문입니다. 일부는 고갈되지 않기도 하죠. 현재 가장 각광받는 신재생 에너지는 바람을 이용하는 풍력과 태양광을 이용한 발전인데요. 이 중에서도 태양전지는 빛을 이용하는 것으로 태양에너지판, 즉 솔라셀을 이용합니다. 태양이 비칠 때 직접 직류전기를 만들 수 있게 되죠. 이 경우 발전기가 필요 없는 데다 소형으로도 가능하므로 태양전지를 이용하는 시계, 계산기 등에도 활용이 가능합니다. 그런데 문제가 하나가 있습니다. 바로 에너지 효율이 매우 낮다는 점이죠. 최대 효율이 18%로 알려져 있지만 현재의 기술로는 실제로 3% 미만밖에
사용하지 못하고 있답니다. 그리고 전기 1kW를 위해 10평이라는 넓은 면적이 필요하게 되죠. 이를 원자력 발전소 한 대가 생산하는 에너지 양인 100만 킬로와트에 적용한다면 1,500만 평 정도가 필요하죠. 풍력의 경우는 더욱 심각하여 5천만 평이 필요합니다. 국토의 면적이 넓지 않은 한국의 경우 1,500만 평, 5천만 평을 확보하는 것이 결코 쉬운 문제가 아닙니다. 따라서 학자들은 이를 대체할 수 있는 방법으로 태양에너지의 또 다른 이용 방법인 태양열을 이용하는 방법을 제시합니다. 태양은 태양광과 태양열로 분리되어 작동될 수 있는데 태양광으로는 전기를 만들 수 있고 태양열로는 열을 얻을 수 있습니다. 태양전지를 사용하여 전기를 얻는 것은 태양광을 이용하는 것이고 햇빛이 있으면 따뜻해지는 것은 태양열을 이용하는 겁니다. 태양에너지는 한정된 빛을 전기로 변환시키므로 효율이 낮아지게 되는 거죠. 반면에 태양열은 이런 제한이 없이 100% 모두 열로 전환될 수 있습니다. 태양열을 이용하는 발전소란 앞에서 설명한 것과 같이 바로 태양로와 같은 거울 시스템을 이용하는 거죠. 태양열 발전의 장점은 태양열로 전기를 만들 때 반사판을 이용한 100만 킬로와트급 태양열 발전소를 건설할 경우 면적은 태양전지 1,500만 평의 5분의 1 수준인 300만 평 정도로 충분하다는 점입니다. 이렇듯 이 대형 태양로 시스템을 신재생 에너지 문제에 접목시키면 쉽게 해결될 수 있습니다. 현재 전 세계에서 대형 태양에너지 발전소를 건립하고 있지요. 한국에서는 적어도 500만 킬로와트 이상의 태양열을 이용해 신재생 에너지를 생산하려는 계획이 추진 중인데요. 문제는 태양열 발전소를 건립하려 할 때 태양광 발전소에 비해 면적이 5분의 1 정도로 줄어든다고 해도 상당한 면적이 된다는 점입니다. 면적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한국의 지형적인 특성을 이용하려는 계획이 추진되고 있다고 합니다. 한국은 세계 유례 없이 넓은 강을 갖고 있으므로 이들 강안이나 둔치, 호수 또는 연륙교에 헬리오스타트를 설치하여 태양열 발전소를 만드는 것으로 이렇게 하면 비싼 땅을 구입하지 않아도 되는 장점이 있지요. 곧 좋은 소식이 들려올 것으로 생각합니다. 오늘은 우주선, 우주왕복선, 그리고 단열 타일을 만드는 대형 태양로와 그 태양로를 이용해 발전할 신재생에너지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특히 미국과 소련의 우주선 경쟁에 대한 말씀을 많이 드렸죠. 예전에 우주선 개발은 미국과 소련의 2강 체제였지만 언젠가는 한국도 우주 강국이 될 그날을 기다리면서 오늘 과학 미래를 열다 마치겠습니다.